안녕하십니까. 신임 권했고 방통위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하늘이 하느님이 조물주가 굉장한 사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대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중국 망한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천을 준공 하늘이 준공을 맞이한다라고 지금 중국이 떠들썩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금융허브 특별 지위 박탈하면 보복하겠다. 아버지는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제재하면 응징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국보법에 대해 미국이 홍콩 금융허브 특별 지위 등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4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법 추진은 홍콩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며 중국이 장악한다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아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 역사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 앞으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국양제 폐지하고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완전히 편입 집어넣겠다. 그래서 영정협정이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나오면서 그렇지만 중국에는 들어가지만 홍콩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남아있겠다. 그래서 일국양제로 하겠다고 영국과 중국이 협정을 맺고 그래서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무시하겠다. 그러면 무시하면 미국은 우리가 만들있지 않겠다. 뭔가 보복하겠다. 그게 바로 홍콩 특별행정법인데 그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잡고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카드가 뭔지 미국은 또 어떻게 제재하는지 보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사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발끈한 금융허브 특별 지위가 뭐길래 이러냐? 바로 홍콩 정책법입니다. 1992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법인데요. 홍콩의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는 법으로 무역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5%에 달하는 미국 관세는 물론 비자 발급도 면제되어서 외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의 발판이 되었으나 특별 지위 박탈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에는 홍콩 주식시장 항생지수가 6%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으로 완화되고 나서도 미국은 홍콩 정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홍콩에 들어왔던 비자 면제해주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여러가지 특별 혜택을 주었어요. 우리 지금 중국에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콩과 그냥 가거든요. 그런 특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를 가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특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를 없애겠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응징은 군사적 응징 경제적 응징도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런 예상이 나와요. 중국이 항모2를 포함한 전함대 동원령을 내렸답니다. 대만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한 척의 항공모함 랴오닝과 선동이 보하이만에서 말이죠. 전투준비 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 2척 모두를 동시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에서는 브리타, 섬측, 동아시아 군도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중공이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대만 본토 공격을 위한 집결지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향후 18개월간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위협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중국은 심각한 적대 행위를 의미하는 도서 점령 도발을 통해 대만 침공 등의 카드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방공도 지금 동원해서 합동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것의 최종 목표는 대만 아래 중국의 광둥성 맞은편에 있는 샤먼도. 지금 대만에 시류즈비를 하고 있는 군도 여기에 대만 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지금 뺏어버리겠다, 상륙해서 뺏어버리겠다, 이런 것을 썼으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8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만 침공 이런 여러가지 군사적 조치 이런 것들로 쓸 것인데 미국이 가만둬.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군사적 충돌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 끝까지 나와 대만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을지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중공이 지금 북한도 아니고 이런 카드를 써요. 그러면 랴오닝 3둥 항공모함이 과연 미국이 겁낼 만한 전력이 되는 것인지 지금 미국이 현재 이걸 달 5월 말부터 해석을까지 이 지역에 4척의 정규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님이 치시어더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렇게 해서 서부의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의 항공모함에 준하는 아메리카이거 탑재를 하죠. 그걸 SX를 탑재를 하죠. 이 두 척의 강습 상륙함도 지금 서태평양에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랴오닝과 선동하고 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랴오닝 3둥 항공모함이니까 전투기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랴오닝 3둥 할 것 없이 중국 제20조 전투기를 함재기로 사용을 하는데 중국이 제25를 마음대로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대가 추락을 했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2010 전투기 앞에 와서는 그 30조 30여 대의 제25 전투기 가지고 한 척당 48대의 슈퍼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과 과연 상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전부 조기 경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풀옵션으로 장착돼 있고 이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호위함대 호위전단이죠. 항모 타격 전반의 구성원들 순양함 달고 내려갔고 순양함 아이리버급 이지스함 이런 것들에 그 능력과 랴오닝과 산둥을 호위하는 고급 그리고 공격기 이런 것들의 능력이 과연 같냐 이런 것들 한다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합해도라고 하는 얘기도 상대가 안 될 것이고 이것도 다 합해도 아마 아메리카나하고 붙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도 잘 봐줘서 이런 건데 과연 지금 온 분석대로 그걸 가지고 동아시아 군도를 침략할 수 있을까? 미국은 가만 보고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러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아주 크게 결심을 했죠. 바로 양적완화 환율 전쟁 이런 거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신이었습니다. 올해 1월 한때 6.806위안까지 떨어졌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25일 7.1209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으로서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추락하는 등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한화 1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통화량 급증과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은 지금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환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데 올 초에 68.6 달러당 68.6위안이었던 것을 지금 5월 25일 70일 2위안으로 자신들의 위안화를 평가절하 했어요. 이 말은 중국 공산품의 달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양적완화 1000조 원 정도의 양적완화를 해야 해서 공채를 발행하고 이런 걸 제가 해드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가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이런 환율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기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 경제를 늪에 빠뜨릴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일단 달러 대비 즉 외화 대비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로화로 외화가 있죠. 위안화 가치를 하락하면 외화 유출이 심화되죠. 일단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결국 중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현상에 따라서 외화 유출이 계속되겠죠.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높은 지역으로 투자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 자본 유출에 따른 시설 그리고 경영 투자 급감을 하게 돼서 중국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외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자기들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리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겠죠. 중국의 자본가들이. 그런데 중국은 법적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경제 자금들이 아마 해외 유출되지 않겠냐. 우리도 사실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았고 또 세금 세무 교통이 완전히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지하경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 한국의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지하경제의 포기 규모가 축소가 되었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지하경제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지하경제를 통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내 자본 유출에 따른 산업 투자 감소할 것이다. 외국 자본의 감소, 국내 자본의 감소 양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수출 경쟁력을 일단 상당 기간 확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다가 징벌적인 과세 또 때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을 내릴 만큼 관세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장사가 돼서 환율을 내릴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때 상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것이 효과를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하고 전쟁인데 미국이 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떠내려버리죠. 관세를 더 때려버리죠. 그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자기들만 힘겨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주력 수출품이고 대체하는 생산국과 베트남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앞으로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비경제 전문가인 제가 아주 만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라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중공에게 하늘이 뭔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금 양회를 하고 있죠. 바로 정협 그리고 전인대 이 두 개가 양회 아닙니까? 그래서 5월 22일부터 정협을 했고 5월 20일부터 전인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8일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홍콩 헌법이 가결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정협을 양회 스타트 이정협을 5월 21일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정협이 딱 스타트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천재지변 하늘에 계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